자, 뭐 짧은 내용은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짧게 나누고 2부에 함께하실 우리 권태호 실장과 신인규 변호사 모시도록 할 텐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네.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어요. 스스로를 이제 나는 홀리마더다.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대통령도 이제 종교단체 관련해서 정교 분리를 강조하면서 정성호 장관한테 문제 있는 부분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 통일교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도쿄지검에서 그때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뭐 혐의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수사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일교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대한민국의 굉장히 잘못됐던 어떤 관행 아닌 관행 중에 하나가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이유로 정치는 종교를 건드리지 않는데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많은 유권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도움받을 때가 많았지만 종교는 정치를 여지없이 건드렸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법으로 종교를 보호해준다 그랬더니 통일교는 사실 그 이름부터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걸 교리로 내세우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서 했었고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후보를 정치권에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신인 정치를 육성하려는 모임도 움직임도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누구 한학자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잘못됐던 부분을 좀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부 함께 하실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지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오늘? 뭔가 느낌이? 방송인의 길에 확실히 접어드신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부터가.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해보니까 나는 여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신인규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텐데 앞서 이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1부에서 주로 나눴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뭐 다들 워낙에 기존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기각되는 일련의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발부된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두 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권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발부 이 깊은 한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발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제가 법을 압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 법조인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발부되어야 하는데 발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게 지금 그 특검이 얼마만큼의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 머릿속에서 내가 이제 이걸 막아야지 방해해야지라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그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고 증거가 없다. 확실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물증. 그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장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박성재 한덕수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거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수원지법 그쪽 판사들 영장 전담 판사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공교롭게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박성재 등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느꼈던 그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날짜가 또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날씨도 추워졌는데 외투 챙겨야 되나? 롱패딩 챙겨야 되나? 거리로 또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제법 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사법 불신이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란 종식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아마 사법부일 텐데 네. 사법부 안에서도 뭐 전체를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냐를 저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관역표가 딱 생기는 건데 사법부 안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 4명.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임명했느냐? 조희대가 임명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이 영장전담 판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의 하나의 그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즉 공화주의가 완전히 붕괴된 거거든요. 이제는 권력이 사유화되고 공화의 가치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과 어떤 계급이 있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영장 발부가 안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무관한 뭐 조태용 같은 사람은 영장을 발부해줘. 그러니까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이런 나라라는 게 이제는 거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추경호 영장 관련해서 저도 기각이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묘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플러스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왔던 그 고무줄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도 좀 그런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권태호 실장이 한겨레 논설 실장으로서 이제 사설을 쓰시니까 국민의힘은 사과를 못할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쓰셨습니다. 어설픈 개사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행동 변화와 인적 쇄신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직접 쓰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지금 계속 사과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 우리가 국민들이 무슨 국민의힘의 사과를 구걸하는 것 같은 그렇죠. 사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거꾸로 된 거죠. 사과하는 사람이 저희 사과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한번 이게 조금 이게 앞뒤가 전후가 뒤바뀐 게 아닌가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겨레는 좋은 사설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들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사 보시다가 권태호라는 이름이 있으면 스크랩하십시오. 그만하시죠. 부끄러우세요? 아니 근데 예. 그 사과라는 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했던 말이 좀 헤드라인을 보면서 전 좀 경악했는데 뭐 사과 100번이라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윤석열 시대를 상징하는 게 개사과라면은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는 입사과 아니냐.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이 사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말장난에 가깝고 국민들을 2차로 우롱하는 2차로 조롱하는 형식의 사과고 그럼 사과하면은 뭐 표가 옵니까? 그러니까 표를 마치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라도 사과를 통과 의례식으로 하면 맞아요. 예. 지방선거를 좀 지금보다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유리하게 해서 표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표 받아가지고 또 권력 가지면은 그걸로 또 개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뭐 필요하면 100번이든 못하겠냐? 그 인식 자체가 그 언어 자체야 뭐 헤드라인으로 나왔을 때 뭐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말장난에 가까운 수준의 인식들을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인사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사과해도 의미가 없다. 저 그렇게 그 봅니다. 사과라는 것에 대한 이 평가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들이 사과를 구걸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운운하고 있는 이들의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지금 그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인용하신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이야 어떻게 가더라도 박형준 부산시장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질문에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위원정당 해산이 안 된다라면 그 이유는 저 당이 당으로서 하나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당 같아요. 이제는 이게 위원 정당은 맞는데 이것 때문에 위원이라고 말하기가 딱 없을 만큼 줄기도 없고 머리도 없고 손발도 없고 그냥 다 죽는 남방이고 대다수는 그냥 입국 다 물고 있고 아예. 그러니까요. 이거 대한민국의 의석수로 치면 제2당이 되는 건데 107석. 그 의석수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적당한가? 이 얘기를 우리는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저희가 시간 내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이야기는 이 계엄과 내란 이 자체가 김건희를 살리기 위하여 김건희의 어떤 사법적 처단을 막기 위하여 계획됐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정황들도 나옵니다. 12월 1일 작년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를 봐줬다라는 의혹이 있던 검사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날이 12월 1일인데요. 윤석열이 김용현을 불렀다는 거예요. 김용현 불러가지고 야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군 출신 장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 계엄하게 되면 병력동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김용현이 특검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꼭 하셔야겠냐라고 만류했지만 윤석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난 이거 보고 김용현이 마음이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김용현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렇죠. 많이 하고 본인이 거의 그 내란 우두머리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기 김용현이 뭐 약간 떠넘기고 이랬는데 본인이 좀 만류했. 뭐 이걸로 보면 자기는 만류했지만 윤석열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한 거고 나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이게 좀 마음이 좀 바뀌었나 이 부분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그 윤석열이 김건희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건 사실 이 12.3 직후에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점점 나오는 거고 김용현이 마음이 바뀌었나 진짜. 신은기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이슈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원오브 댐이었던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였으면 틀림없다. 그건 틀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주된 위치냐 종된 위치냐는 또 우리가 논의는 해봐야 되겠으나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생각이 났어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인데 윤석열은 반대죠. Of the gun이, for the gun이, by the gun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까 준비한 게 티났나요? 매부쇼에서는 내가 혼나는 걸 봤거든. 뉴스다이브 준비해서 왔어요. 이제 혼을 나면 정신이 또 바짝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김건희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보일 정도로 윤석열의 지난 뭐 3년의 대통령 재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검찰총장 기간이라든지 하여튼 그 전에 뭐 중앙지검장 시절 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완전히 사유화했던 그 전형을 지금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마치 그 극장에서 막이 내리듯이 마지막에는 이제 불법 계엄으로 끝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때문에 했을 것이다. 이제는 추정과 의심이라면 저는 뭐 김건희와 최근에 그 박성재 사이에 그 텔레그램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김건희 주연의 김건희 기획에 김건희 각본에 김건희 실행 아니겠나.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김한방 씨와 이제 박성재 장관 간의 메시지.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김한방 씨의 메시지를 따로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심리예요? 이게 텔레가 저도 이제 가끔 보이는데 어떤 분하고 텔레를 하면 약간 높으신 분 하면 나중에 보면 텔레가 지워져 있어요. 네. 이게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양지열 변호사가 나랑 그 설정해 놓으면 내 양지열 변호사하고 텔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요거를 뭐 지시를 하든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저장한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 혹시 증거 수집용 아니었을까?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어요. 보험용도 가능하잖아. 저는 반성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모님의 지시사항을 저렇게 따로 캡처를 해놔야겠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일일이 검색해가지고 언제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다 캡처를 해서 따로 보관해야겠다라는 생각. 이 와중에 본인의 사랑을 네, 사랑이라기보다는 충성인 거죠. 네. 그렇군요. 왜 중앙일보에 유료로 연재되던 실록 윤석열 시대라는 꼭지가 오늘은 무료로 풀려 있더라고요. 번외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참모들의 증언이라는 걸 쭉 실어놨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계엄을 한 것 같다라는 시각이 참모들 사이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윤석열을 평가하는 게 너무 이 사람은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참모들의 증언 중에.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건희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 걸 옆에서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김건희가 당연히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은 저는 빵 프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도 그 윤석열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 보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씨가 새벽에 일어나서 너 미쳤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은 김건희의 폰을 못 보지만 김건희는 윤석열의 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도 하고. 그럼 남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의 폰이니까 이 메시지가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또 내지는 그 메시지를 김건희가 썼다면은 그 화자가 불일치되는 그렇죠. 면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법정형이 실패했을 때는 사형과 무기징역 진짜 목이 날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윤석열이 혼자 기획할 능력도 없고 또 기획을 했더라도 김건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김건희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김118551님이 안방마님은 왜 새벽부터 돌쇠를 그토록 찾았나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새벽 4시인가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네. 그걸 확인을 못하고 8시쯤 확인했던 그런 정황들이 왜 박성재 장관하고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래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입이 가볍고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지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봤어요. 그렇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말을 못 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온당한 말인지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인지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소주와 맥주를 말아서 그렇게 많이 마신다는 걸 자기 입으로 자백을 했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그 반대 신문을 해서 박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그날 우리가 소주 맥주 거나하게 걸쳐가지고 다 많이 취했는데 그게 국군의 날 장성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소맥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한테 한동안 나 대신 저기 주요 자리 좀 가봐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가만히 있다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말을 한 거는 그 뭐 회의 가봤지 국제회의라고 갔더니 돈 없는 좌파 정상들만 나왔어. 그래서 나는 좀 중요한 일 할 테니까 그런데 총리한테 가라 그랬다. 그 얘기도 생각이 요만큼만 있는 사람이면은 안 해야 되는 사람인 건데. 그 사석에서도 하기 힘든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한테 그럼 그 계엄 관련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고? 알았어요. 화를 왜 내요? 화낸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